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지만 잘 인식하지 못하는 확증 편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확증 편향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가설을 확인하는 정보만 찾고 그것에 반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덜 중요하게 여기는 심리적 경향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첫인상이 좋지 않았다면 그 후에는 그 사람의 부정적인 면만 계속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죠. 반대로 좋아하는 사람의 실수는 쉽게 용서하고 그들의 장점만 더 크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편협함이나 고집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 깊이 뿌리내린 인지 메커니즘입니다. 확증 편향은 1960년대 심리학자 피터 왓슨에 의해 처음 체계적으로 연구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는 증거는 적극적으로 찾고 반대되는 증거는 회피하거나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매일 엄청난 양의 정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는 효율성을 위해 단축 경로를 만들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정보를 우선시합니다. 이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빠른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우리의 시각을 좁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기존 관점을 확인하는 검색어를 선택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반박하는 정보보다는 지지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검색을 합니다. 확증 편향은 우리 일상 곳곳에 존재합니다. 새 스마트폰을 구매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결정 후에는 그 제품의 긍정적인 리뷰와 특징만 주목하게 됩니다. 다른 제품의 장점이나 선택한 제품의 단점에 대한 정보는 무시하거나 그 중요성을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도 확증 편향이 작용합니다. 누군가에 대한 첫인상이 형성되면 그 이후의 상호작용은 그 첫인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되기 쉽습니다. 좋은 첫인상을 받은 사람의 실수는 우연이나 상황 탓으로 돌리고 반대로 안 좋은 첫인상을 받은 사람의 동일한 실수는 그 사람의 성격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는 관리자가 특정 직원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직원의 업무 성과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인상을 가진 직원의 동일한 성과는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건강 정보를 탐색할 때도 확증 편향이 작용합니다. 특정 식이요법이나 건강 습관에 대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지지하는 연구만 찾아보고 반대되는 증거는 무시하거나 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편향을 가지게 될까요? 확증 편향의 심리적 기반에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인지적 불협화를 피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인지적 불협화란 두 가지 상충되는 믿음이나 정보를 동시에 가질 때 느끼는 불편함입니다. 우리는 이런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우리의 기존 믿음과 일치하는 정보를 선호합니다. 둘째, 자존감 보호의 메커니즘이 작용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을 합리적이고 지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는 증거를 찾으려 하고 그렇지 않은 증거는 피하려 합니다. 셋째, 사회적 소속감의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적 그룹의 믿음과 일치하는 정보를 선호함으로써 그룹 내 소속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성향이나 종교적 믿음과 같은 강한 집단 정체성과 관련된 주제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 뇌의 정보 처리 과정에 있어 효율성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모든 정보를 완전히 새롭게 평가하는 것은 인지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뇌는 이미 형성된 믿음에 맞추어 정보를 필터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확증 편향은 단순히 사소한 인지적 오류가 아니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양극화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관점만 확인하는 정보를 찾고 다른 관점을 무시하면 사회적 대화와 합의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는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적 분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확증 편향은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 진단에서 의사가 초기 가설에 맞는 증상만 찾으려 한다면 중요한 다른 징후를 놓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에서도 경영진이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는 증거만 찾으려 한다면 중요한 위험 요소를 간과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성장과 학습에도 확증 편향은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에 도전하는 정보를 회피하면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면서 확증 편향의 영향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검색 엔진은 사용자의 선호도와 과거 행동에 기반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이는 편리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미 동의하는 정보만 보게 되는 필터 버블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현대 미디어 환경은 점점 더 분절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매체들이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진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기존 관점을 강화하는 뉴스와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는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다른 관점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어렵게 만듭니다. 디지털 시대의 정보 과부하도 확증 편향을 강화하는 요인입니다. 너무 많은 정보에 직면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익숙하고 편안한 정보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는 새로운 관점을 탐색하고 비판적 사고를 하는 대신 기존의 믿음을 강화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소비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확증 편향은 강력하지만 우리가 인식하고 노력한다면 극복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우선 다양한 정보 소스를 활용해야 합니다. 자신의 관점과 다른 미디어 소스를 의도적으로 포함시키면 더 균형 잡힌 시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정치적, 사회적 이슈를 이해할 때 중요합니다. 또한 비판적 사고를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를 접할 때 자동적으로 수용하기보다 그 정보의 출처, 증거, 논리적 일관성을 평가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자신의 믿음과 일치하는 정보도 동일한 비판적 렌즈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신의 가설을 반증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학적 방법론에서 중요한 이 원칙은 일상적인 사고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관점이 틀릴 수 있는 경우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아보세요. 감정적 반응을 인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떤 정보에 강한 감정적 반응을 느낀다면 그것이 확증 편향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이 정보 처리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세요. 지적 겸손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알 수 없으며 자신의 관점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이는 새로운 정보와 관점에 더 열린 마음을 갖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는 자신의 사고를 확장하고 확증 편향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고 과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세요. 자신이 왜 특정 정보를 신뢰하거나 거부하는지, 그 결정이 증거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믿음에 의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확증 편향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인지적 경향이지만 그것을 인식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은 우리가 더 나은 판단을 내리고 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소통과 협력, 그리고 발전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의심하는 용기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자세, 그것이 우리가 확증 편향을 넘어 더 건강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자신과 반대되는 글을 일부러 읽어보고 자신의 의견이 항상 맞다고 단정하지 않고 새로운 정보 앞에서는 감정보다는 논리를 우선시해보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변화하는 세상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여러분의 하루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